자, 다음 9절 화폐의 시간가치 교재 24쪽. 여기 별표 5조 5개, 5조 5개.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재경에서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물론 재경이 아니어도 회계 배운 사람들은 이 화폐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온다. 계산기 준비하셔야 돼요. 계산기를 준비하시고 쌀집 계산기 공학용은 안 됩니다.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공학용 안 되고 그냥 계산기는 됩니다. 그래서 다 있어 이런 데 가서 뭐 3,000원, 5,000원짜리 사도 되는데 웬만하면 한 뭐 돈 10,000원 정도 되는, 어차피 한 번 사면 집어 던지지만 하면 10년도 쓰니까 집어 던지지만 않으면 10년도 쓰잖아요. 저희 집에도 한 10년 넘은 거 있는데 뭐 잘 돌아가요. 그죠? 빛에 가끔 비치면 어딘 넘어가요. 계산기 준비했어요? 자, 이거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해서 교재 24쪽부터 25, 26 쭉 나오는데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일단 쉽게 현재 10만 원이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이자라는 개념을 알면, 만약에 내가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는다, 100만 원 집어넣는다. 그럼 1년 동안 가만히 있다 1년 뒤에 딱 통장 정리해보면 아마 이자가 붙어 있을걸요. 조금이라도. 물론 요즘은 이자가 싸죠. 1%도 안 된다며요. 1% 많은 거. 어쨌든 그렇다 치고 IMF, 그 유명한 IMF 때는 기본 정기 적금 같은 거 하면은 이자가 최소한 10%였어요. 그러니까 1억 넣어놓으면 1년 후에는 1억 1,000이 돼. 요즘 같으면 택도 없죠. 어쨌든 최소한의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이자는 1%, 2%, 1%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많지만 그럼 계산이 어려우니까 현실을 떠나서 10%로 가정합시다. 이자율 10%. 그럼 현재 10만 원이 이자 붙으면 1년 후에는 11만 원이 된다. 그건 이해가 됩니까? 자, 10만 원에 이자가 10%면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이 추가되면 11만 원 되는 거 이해되셔요? 됐죠? 자,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10%가 0.1인 건 아시겠죠? 10%가 0.1인 걸 모르겠다 그러면 심각히 생각하시고 조금 이따 하세요. 다른 거부터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어쨌든 10%가 0.1입니다. 1 플러스 이자율. 다시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에 1승 하면은 11만 원이 돼요. 다시 10만 원 쓰기 귀찮으니까 만 원만 쓸게요. 그럼 그것도 힘들어. 1,000원만 쓸게요. 1,000원. 그럼 1년 후에는 이자가 10%니까 1,100원이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럼 2년 후에는 이때 이자가 10%라고 가정했을 때 단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복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제 복리입니다. 단리라는 건 1년에 1,000원에 10%면 100원이죠. 그럼 무조건 100원씩 추가돼. 그럼 무조건 100원씩 추가되니까 1,200원, 3년 후엔 1,400원, 1,4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100원씩 붙는 거지. 근데 현실이 이렇던가요? 아무래도 뭐 이걸 뭐 배웠든 안 배웠든 떠나서 우리 웬만한 이자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복리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게 복리의 마법.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자가 적다가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이렇게 늘어요. 이자, 복리입니다. 다시 그럼 복리를 가정하면 1년 후에는 단리였으면 다음 연도에도 100원이 추가돼서 1,200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리는 요 1,100원에 10%가 붙어서 110원이 붙어요. 그럼 다음 연도에는 1,210원이 되는 것이고 3년 후에는 다시 요거의 10%인 121원이 붙어서 1331이 붙습니다. 요런 식으로 늘어나는 건 아시겠지요?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1,000원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을 R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간 N승 하면은 미래가치. 요건 현재가치고 요건 미래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10%고 기간을 3년으로 잡으면 계산기 있으면 1.1에 3승. 근데 저같이 소수부자들은 1.1에 3승을 써도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돼요. 그 3번 하면 돼요. 그럼 이게 1331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곱하기를 나누기로 거꾸로 바꾸면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할까? 현재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R에 N승 하면 미래가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거꾸로 나누기로 하면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니까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1331원을 1 플러스 이자율 10%의 기간 3승 3년이니까 나눠주면 1000원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건 지금 봤으니까 알겠어. 근데 다시 3년 후에 원금이 1331이 아니라 1000원이다. 3년 후에 1000원 받기로 했다. 근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냐? 이자율은 1 플러스 이자율의 10% 가정하고 3. 그럼 얼마예요? 물론 계산기 있으면 되겠죠. 1.1, 1.1, 1.1 그러면 1331이 나오죠. 나눠주면 나오죠. 근데 암산 돼요? 암산 안 되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75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뒷자리 생략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암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25쪽 중간에 무슨 표가 하나 있고 그리고 26쪽의 위쪽에도 무슨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거 원래는 지금처럼 계산기를 하나하나 두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계산하면 힘드실까 봐 옛날에 그분들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께서 다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26쪽에 보면 가로 세로 된 거 있죠. 가로 세로 여기 이자율이 1%, 2%, 3%, 4%, 10%, 20% 쭉 돼 있고 그리고 세로 쪽에 기간 1기간, 2, 3, 4에서 10년, 20년 쭉 돼 있어요. 그래서 10%를 가정했을 때 10%의 1기간에 대한 0.9091 이런 숫자 있죠. 이 숫자랑 친해져야 돼. 90909라고 돼 있죠. 반을 넣으면 909, 0.8264, 82645 이렇게 돼 있고 점은 0은 안 써. 계산기 누를 때도 0점 할 때는 0은 안 눌러도 돼요. 그냥 점만 찍어도 돼요. 그 책에 점으로 돼 있죠. 점. 0이 안 써 있어요. 그럼 계산기 누를 때도 0점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점 누르면 돼요. 곱하기 0.5 누를 때 곱하기 0.5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곱하기 0.5 이렇게 누르면 돼요. 0.5, 0.2, 0.3 이렇게 점. 어쨌든 75, 131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거기 숫자들이 나오죠. 이 숫자들을 여러분 앞으로 친해져야 돼요. 현재 가치를 계산한 숫자다 그래서 현가계수. 아이고 잘못 썼네. 현가계수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를 계산해 놓은 숫자. 현가계수가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럼 다시 아까 제가 원금 3년 후에 받을 원금이 1000원으로 가정하고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이 3승. 그럼 이게 0.751 751 얼마 이렇게 나온댔잖아요. 계산기 없으면 솔직히 암산이 안 되죠. 그런데 요 숫자가 문제로 주어져 있다. 기간이 3기간이니까 그러면 3년 뒤에 받을 1000원 곱하기 요 현가계수 0.7513을 곱해주면 이건 암산 가능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건 암산이 안 되죠. 근데 얘는 1000원 곱하기 0.7513. 자, 여기서 0.75라고 가정해봐요. 1000원에 0.75면 750원이잖아요. 751이면 751, 713이면 751.3 이렇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 계산을 앞으로 우리는 많이 할 거예요.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시점의 금액을 미래 시점으로 곱할 때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그리고 반대로 미래 시점에서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 그럴 때는 나누기로 바꿔서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이자율이죠. 1 플러스 이자율. 그래서 어차피 문제에서는 이 현가계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현가계수를 적용하면 쉽다. 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 26쪽에 연금 현재가치 연금이라는 건 위에는 일시불이었죠. 일시불 목돈 문제에 나올 때 3년 뒤에 1000만 원, 3개월 뒤에 500만 원, 1년 후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시불일 때 일시에 주고받을 때는 지금처럼 현가계수만 적용하면 돼요. 근데 분할 정기수불금이라고 되어 있죠. 분할 할부라고 들어보셨시요? 할부 판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부 판매 현재가치 계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는 장기 연불 조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할부 판매했다고 칩시다. 3년 장기 할부 이때 판매는 이루어졌는데 할부 대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면 후불 조건 선불 조건도 있죠. 1000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상연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정상연금이고 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받는다고 쳤을 때 명목상은 3000이죠.
명목상은 3천인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묻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어요. 물건을 샀어요. 3천만 원어치 돈을 줘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년간 1,000만 원씩 나눠서 3번 나눠서 3천만 원 드릴까요? 지금 당장 2,700만 원 드릴까요? 그럼 계산 두드려 봐야죠. 뭐가 유리하지? 1,000만 원씩 3년에서 3천을 딱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한 번에 딱 2,800을 받는 게 2,700이랬나 제가? 몰라요. 어쨌든 얼마 받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되겠죠. 어떻게 따지냐? 이론적으로는 1년 후에 받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거 환산하려면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이자율이 10%, 그리고 n승. 그리고 2년 뒤에 받을 걸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 2승. 또 3년 뒤에 받을 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 이러면 어쨌든 하면 돼요.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1승,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2승,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3승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온 숫자들의 합계가 현재 시점에 받을 금액입니다. 이거 언제 따지고 있어? 힘들죠. 자, 그래서 또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라고 또 옛날에 그분들께서 27쪽 위에 보면은 무슨 표가 또 있어요.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하는 수고를 덜으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냐? 거기도 표를 보시면 이자율이 1%, 2%, 3% 쭉 가다 10%, 기간 1기간, 2기간, 3기간 이렇게 돼 있죠. 10%를 기준했을 때 여기 0.909 아까랑 같죠. 그 다음 여기가 아까는 여기 0.909 책에는 90909예요. 8264 책에는 0.7513 책에는 75131인가 그렇죠. 어쨌든 75131 뒷자리 한 자리나 두 자리가 더 있거나 또는 빠지거나 하는 건 문제마다 다릅니다. 아까는 이게 현가계수였는데 지금은 1.735 2.4868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책 안 보고도 했어요. 봤나 모르겠는데 책 안 봤어요? 27쪽에 있는 것만 봤지 거기 숫자 1.73554 이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돌려보세요. 봤나? 안 봤어요? 근데 왜 이거 썼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잘 보시면 눈치 빠른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0.9랑 0.8 더하면 1.7인데? 그죠? 0.9, 0.8, 0.7 더하면 2.4예요. 눈치챘어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얘들하고 얘를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얘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현가계수라고 했죠. 근데 얘들은 뭐라고 하냐? 얘들. 그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 얘는 문제로 주어집니다. 쫄지 마시고.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 앞에 연금자가 붙어요. 연금 현가계수입니다. 그럼 아까 이걸 1년 현재로 환산하고 현재로 환산해서 3번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연금 현가계수가 문제로 나온다면 잘 보세요. 아까 매년 받을 때 1,000원씩 받기로 했잖아요. 1,000원씩. 그죠? 분할이죠. 곱하기 요거 연금 현가계수 2.48685인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계산기 없어도 1,000 곱하기 2.48 할 수 있시요 없시요? 있지요? 없다고요? 그럼 가슴에 발을 넣고 생각해 봐요. 어쨌든 자, 이 정도는 암산이 돼야 됩니다. 1,000 곱하기 2.4 그러면 2,400이야. 8까지 있네? 8. 근데 여기가 6까지 있어. 그럼 6. 여기 8도 있어. 그럼 8. 그럼 점 찍어야지. 2,486.8. 근데 반올림한다. 그럼 7이네? 그럼 2487이 됐죠. 문제에 따라서 끝자리는 약간씩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 시험은 찍으면 되는 거죠. 가까운 숫자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하지 않아도 한 방에 이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 따로따로 해보세요. 아까처럼. 그럼 3개 더하면 2,486만 8천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 연금 현가계수만 있으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일시불일 때는 그냥 현가계수를 이용하고 분할 수불금일 때는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해라. 그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재에 27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현재 가치의 구조를 기억하세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현재 가치 계산기 두드리는 건 항상 나옵니다. 자, 27쪽 갑니다.
어머나 시간 참 많이 갔네. 어쨌든 요 관련된 내용까지는 해야죠. 관련된 내용까지 빨리. 현재가치 회계처리 기준 27조. 근데 큰 3번에 있는 건 결론적으로 지금 안 봐도 돼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할부 회계 처리를 배웠거나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아는 내용이고 굳이 여기서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표를 보시면 표가 어떻게 돼 있죠? 이거 표를 보시면 장기 채권 채무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또 사채에 대해서는 사채 액면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시나요? 그 발행가액 계산하는 거. 어쨌든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보다 사채를 발행한 쪽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쓰고, 사채를 구입한 사람 투자자는 사채 할인 차금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이건 현행 기준이라고 돼 있죠. 국제 기준 아니에요. 국제 기준은 따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 자, 가로 2번 보시죠. 어쨌든 가로 2번에 1번 거기는 기억하세요. 장기 연불 조건, 장기 할부,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장기 금전 대차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나 채무는 책에 있는 게 이거죠. 채권이나 채무는 명목상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할 때는 현재 가치로 평가해라. 근데 이건 이론 안 나와요. 계산 문제로 계속 나오지. 기본이에요, 기본. 이때 현재 가치는 이자 개념이 포함된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또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정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쓰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해 채권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해라. 그리고 유효이자율법,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배우신 분들은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 또는 환입하고, 또 이자율은 유효이자율 적용. 그리고 현재가치 평가할 때 보증금이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장기 선급선수금은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현재가치 평가할 필요 없는 거, 현재가치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기서는 뭐 특별히 따로 안 해도 좋은데 계산할 줄 알면 되거든요. 자, 넘어가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 여러분 교재 29쪽에는 할부 판매. 나중에 다시 다 하겠죠. 자,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래서 가로 3번에 나오는 내용이고 가로 4번에 이 할부가 나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1,000만 원 매출했다. 그 대금은 5년 후에 일시불로. 5년 후 일시불이죠. 이자율 10%입니다. 복리 현가율 현재가치 0.62, 연금 현가 개수는 3.79. 자, 연금자가 붙은 건 분할이고 연금자가 없는 건 일시불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5년 후에 지급 하나로 돼 있죠. 5년 후에 지급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그럴 때는 그냥 현가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연금 현가율이 아닙니다.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에 0.62 곱하면 돼요. 1,000만 원에 받을 돈이고 0.62를 곱해주면 620이 바로 나오죠. 이게 현재가치입니다. 현재가치. 그럼 명목금액은 1,000만 원. 명목상 받을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명목금액 1,000만 원이지만 현재가치는 620이다. 그럼 나머지를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기말이 되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없애주고 이자 수익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자니까. 그래서 혹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거 유효이자율법 계산하는 걸 혹시 들었다면 알 수 있을 거. 난 그때 안 했는데요. 전산세무 배운 사람들이 현재가치 안 했죠. 안 한 사람은 이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로. 자, 이때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장부금액의 이자율이 10%잖아요. 그럼 채권의 명목가액에서 현가차를 뺀 금액. 요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요 금액을. 자, 채권의 명목가액 이 중에는 이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장부금액은 620만 원. 그 620만 원이 장부금액인데 이자율이 10%니까 그거에 10% 계산해서 62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장부금액. 계산 구조는 앞에 28쪽의 박스 안에 장부금액 실질이자 나옵니다. 맛만 보세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는 요 매출 수익이 얼마냐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 수익도 수익이고 매출도 수익이잖아요. 그럼 당기 수익이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수익 총액을.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을 일시에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매년도 200만 원씩 5번 나눠서 받기로 했다. 그랬다면 현재 가치가 다릅니다. 그럴 때 아까는 일시불이니까 현가 개수지만 5회에 걸쳐서 나눠서 받을 때는 연금 현가 개수를 적용해요. 그래서 매년 받을 금액 200만 원 곱하기 3.79. 여기 3.79니까 곱해주면 758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758이에요. 아까랑 다르죠? 그리고 매년 2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현금 들어오고 장기 채권 일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없어지고 이자 수익으로 바뀌어요. 이자 수익이 달라지죠? 당연히 장부 금액이 달라지니까. 장부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회계 처리를 지금 여기서는 열심히 안 익혀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현재 가치를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구나.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 얘는 일시불이고 얘는 나누어서 분할수불입니다. 분할해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게 많아요. 나올 게 나중에 그건 문제풀이 할 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뭐냐. 일시불이냐 분할이냐.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끝났고요. 그리고 이론 중에 뒤에 짧은 게 있으니까 그거까지 하고 쉴게요. 자, 마지막 10절로 갑니다. 회계관습. 여기는 솔직히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론 중에 마지막이에요. 재무회계 이론. 재무회계 이론이 최소한 두세 개, 보통은 한 서너 개 정도까지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두세 문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문제 딱 받으면 맨 앞에가 재무회계 이론, 적어도 두세 문제는 나옵니다. 그 중에 관습은 솔직히 별로 참고만 하세요. 자, 관습 봅시다. 회계관습은 회계관습은 회계 원칙으로 인정할 만큼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유용하니까 편리하니까 예외적으로 실무에서 그냥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관습이다. 관행, 관습. 그 중에 중요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한데 얼마나 금액이라고 따지면 얼마 이상이 중요하고 얼마 이하는 안 중요하냐. 이런 건 구분하기 어려워요. 정보 이용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재무회계 이론에 있던 거. 그나마 이 중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나마 중요한 건 이거 보수주의. 우리 시험은 이것도 그닥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일단 보수주의는 어떤 거래에서 두 개의 측정치가 있을 때, 두 개의 측정치가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선택이 가능하다면, 금액을 내서 1,000만 원 적어도 되고 1,500만 원 적어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재무적 기초, 재무구조가 견고히, 재무구조가 튼튼히 하는 쪽을 택해라. 결론은 이익을 낮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익을 낮게, 또는 보고하더라도 늦게 보고해라. 결론은 그러면은 이익을 적게 보고하면 주주들한테 배당금이나 또는 세금을 내야 될 법인세 같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죠. 우선은 줄어들 수 있는, 우선은 이익을 적게 보고하자. 이런 게 보수주의. 근데 우리 시험에 이거 문제 낼 건 많은데 사실은 잘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맨 밑에 30페이지 맨 밑에 두 줄. 맨 밑에 두 줄 보시면 적용 초기에는 이익을 줄여서 세금도 적게 내고 뭐 배당도 적게 주는 거 좋아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차기 이후에는 반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익을 줄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뒤에 사례에 나오지만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하고 정률법 상각하잖아요. 그럼 초기에는 금액이 크고 작고, 말기에도 크고 작고가 다르지만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사실은 같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우선은 적게, 우선은 초기에, 거래 초기에 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걸 택해라.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총액에 영향 없다. 그리고 31쪽, 마지막 31쪽에 뭐 장단점까지는 필요 없어요. 장점은 좋은 말로 하면 재무적 기초가 안정된다. 배당이나 세금 적게 내니까 돈이 굳죠. 튼튼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례가 이제 그 중에 만약에 나온다면 사례입니다. 사례. 그 중에 1번. 재고자산 평가할 때 저가법,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중에 저가법. 두 번째,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할 때 물가 상승 시 후입 선출법. 선의총후 기억나세요? 전혀 안 난다. 그럼 이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론 공부가 돼 있어야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어쨌든 선의총후 기억나시면 후입이 이익이 적게 되는 거지, 이익이 적게 하는 게 보수주의지. 이렇게. 그리고 수량결정 실사법, 감가상각 초기, 정액법과 정률법 등의 가속상각법 중에 초기에 가속상각법 하면 더 많이 상각하죠. 초기에. 그리고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보다는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해라. 그리고 사채 발행 차금 상각할 때 혹시 사채 발행 차금 기억납니까? 정액법은 일정, 유효이자율법은 증가. 정액법은 일정, 유효이자율법은 증가. 초기에는 정액법이 상각액이 더 큽니다. 정액법이 보수적이다 그런 뜻인데, 뭐 이건 사채를 배웠으면 알아들었을 거고,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뭐 그냥 그래려니 하셔도 돼요. 여기가 우리 시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할부 매출의 회수 기준, 이런 것들이 바로 보수주의 적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업종별 관행도 뭐 말 그대로 업종별,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런 것처럼 업종별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의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다.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 이론을
쭉 신나게 했죠. 신나게. 재밌죠? 신나게 했어요. 근데 그중에 보고기간 후 사건이다. 그거 그리고 특수관계자 공시 솔직히 요거 두 개 빼고는 전산세무 2급 정도만 해도 뭐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미 다 배웠던 거죠. 배웠던 건 길게 끌면 오히려 여러분도 더 귀찮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체크 위주로 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거 나오면 당연히 천천히 제대로 하겠지만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최소한 배웠던 내용은 최대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지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셔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또 이론적인 거라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갔다가 나중에 반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 동영상 강의를 지금 생각보다 더 길게 찍었네. 원래는 조금 짧게 찍으려고 그러는데 보다시피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용이 이론이 쫙 반복되지만 시험에 두세 개는 무조건 나오니까 어쨌든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의 합격 열쇠는 폭넓게 회독수를 늘려라. 자주 왔다 갔다 해라. 그럼 합격합니다. 자, 일단 이래서 여기까지 해서 재무회계 이론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금융자산이 시작됩니다.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어요.